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른한 주말 오후, 엄마와 산책이라도 할까 싶어 거실로 나갔더니 TV를 보던 엄마가 소파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곤히 잠을 자던지 TV를 끄기 위해 살금살금 리모컨을 집어들었는데요. 잠을 자던 엄마가 갑자기 손까지 휘저으며 외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엄마 목소리에서 다급함마저 느껴졌기에 제가 엄마를 흔들어 깨웠어요. 엄마! 엄마! 왜 그래? 어머님! 어머님! 그 와중에도 엄마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이 걱정이 돼서 제가 더욱 세차게 엄마를 흔들어 깨웠는데요. 엄마가 눈을 번쩍 뜨더니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엄마 이마 위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있는 모습에 걱정스레 물었어요. 엄마, 무슨 낮잠을 그렇게 요란하게 자고 그래? 혹시 악몽이라도 꾼 거야? 꿈이 어쩜 그렇게 생생할 수가 있다니. 시원한 물 한 잔만 가지고 와봐. 엄마가 여전히 허공을 응시한 채 물을 찾았기에 성큼성큼 주방으로 걸어가서 물을 가져다 드렸는데요. 물 한 컵을 단숨에 비운 엄마가 입을 뗐습니다. 이상하네. 한동안 꿈에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꿈에 나오고 진짜 이상하네. 누굴 말하는 거야? 혹시 할머니 말하는 거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잠꼬대 했으니까 알았지. 엄마 옆에 앉으며 대답했더니 엄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심하게 잠꼬대를 했어? 심한 정도가 아니야. 어찌나 잠꼬대를 리얼하게 하던지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를 찾는 것 같던데? 꿈에 할머니가 나온 거야? 무슨 꿈인데 식은땀까지 흘린 거야? 제가 궁금한 듯 엄마를 빤히 바라봤더니 엄마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우길래 봤더니 할머니가 딱 서 계신 거야. 엄마가 꿈 이야기를 생생하게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말에 의하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누군가 흔들어 깨워서 눈을 떠보니 할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계셨다네요. 그 모습에 놀란 엄마가 급히 몸을 일으키고는 물었답니다. 어머님이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애미야, 난 가기 싫다. 가기 싫어. 가기 싫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여기가 좋아. 가기 싫다. 정말 가기 싫어. 어머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눈물까지 흘리며 엄마에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영문을 알 수 없어 엄마가 계속해서 물었지만 할머니는 같은 말만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꿈을 회상하던 엄마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다가 다시 입을 뗐어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내일 출근할 때 차 놓고 가도록 해. 할머니가 꿈에 나타난 거랑 내가 운전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면 큰일이 일어났던 거 벌써 잊었어. 오늘 꿈은 더더군다나 불길해. 왠지 느낌이 너무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내일은 니들 둘 다 차 놓고 갈 생각해. 그동안은 화를 내면서 야단쳤던 게 전부였는데 오늘은 눈물까지 흘리고 계신 거 보니까 우리한테 경고를 하러 오신 게 분명하다니까. 겨우 꿈 때문에 차를 놓고 가는 건 좀 그렇잖아. 그렇긴 뭐가 그래. 요즘 같은 시대에 꿈을 그렇게 맹신하는 건 잘못된 거지. 엄마가 불안해서 그런 건데 그거 하나를 못 들어줘? 차 놓고 가면 한참 돌아가야 하니까 그런 거잖아. 됐고, 내일은 둘 다 무조건 차 놓고 갈 생각해. 엄마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가끔은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상하리만큼 엄마의 꿈은 잘 들어맞았거든요. 불길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치 신이 들린 것 마냥
엄마가 꿈을 꾸곤 했는데요. 대부분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엄마에게 화를 내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어김없이 우리 가족 신상에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보자면 이모부가 회사를 그만두고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평소에도 비슷한 일을 했다 보니 모르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행히 몫이 좋은 두 곳에 편의점을 낼 수 있었고 두 분이 열심히 운영을 하다 보니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수익도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어렵게 아르바이트생을 구해놓는다고 해도 무단 결근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보니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이모가 엄마를 찾아와서 부탁을 했어요. 언니가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야? 나도 웬만하면 부탁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며칠 전에는 일이 생겼다면서 문을 닫고 중간에 그냥 가버린 거 있지? 아무리 세상이 편했다고 해도 진짜 해도 너무하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영업 중에 문을 닫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야? 혹시 제부한테 연락하고 간 건 아니고? 나도 처음엔 안 믿었거든. 근데 문 앞에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퇴근합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집에 가버렸더라니까. 미용실 사장님이 전화해줘서 부랴부랴 가봤더니 진짜더라고.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도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전화해서 뭐라고 했더니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내가 하는 말 다 녹음되고 있다고 하면서 자꾸 귀찮게 하면 고용노동부인가 어딘가에 신고를 하겠다는 둥 오히려 협박까지 하더라니까. 세상 말세다 말세야. 요즘 애들이 우리 때랑 다르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긴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하네. 아르바이트생의 비양심적 태도에 엄마가 혀를 내둘렀고 이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 멀쩡한 아르바이트를 뽑아놓는다고 해도 며칠 안 가서 그만두고 진짜 미칠 노릇이라니까. 그래서 말인데 언니가 우리를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 언니가 낮에 편의점에서 일 좀 해주면 안 될까? 뭐? 그러니까 나보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그렇지. 밤에는 그 일랑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언니가 낮에 좀 도와줘. 지금 다니는 곳보다 월급도 더 줄게. 하다 보면 서로 다툴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럴 텐데 난 싫어. 엄마가 세차게 손을 내저으며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모가 계속해서 졸라댔습니다. 언니, 나 진짜 힘들어서 그래. 지금 몸무게가 8kg나 빠졌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 이러다가 우리 둘 다 쓰러질까봐 그래. 이모가 간곡한 목소리로 호소하자 결국에는 엄마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쯤 우리 남매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엄마는 우리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고 싶지 않다며 여전히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모가 월급을 많이 주겠다는 말에 엄마도 마음이 동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부터 엄마는 편의점으로 출근을 했는데요. 이모가 카운터에서 의자도 좋은 걸로 놓아드리면서 각별히 신경을 써줬습니다. 특히나 물건 진열 같은 것도 이모부가 많이 도와주다 보니 그다지 어려울 것도 없다고 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일에 만족하는 듯 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저녁 식사를 하고 엄마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엄마 휴대폰이 울려서 봤더니 이모였어요. 엄마가 전화를 받자마자 이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언니, 내일 휴무잖아. 그렇지, 내일 휴무지. 진짜 미안한데 내일 출근하고 다른 날 쉬면 안 될까? 혹시 아르바이트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지금 전화가 왔는데 내일 아파서 못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이는 시댁에 일이 있어서 급하게 시댁 가야 하거든. 나는 땡땡동 편의점에 가야 하고 말이야. 알았어. 그럼 내가 출근하지 뭐. 언니, 진짜 고마워. 고맙긴 뭐가 고마워.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찍 눈이 떠졌고 일어난 김에 출근 준비를 할 겸해서 거실로 나갔더니 엄마가 심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엄마,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런 건 아니고 꿈에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나한테 막 화를 내면서 오늘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그래? 제 물음에 엄마가 어렵게 입을 뗐는데요. 꿈에서 할머니가 나타나서는 엄마한테 다짜고짜 화를 내셨다네요. 가긴 어딜 가. 애미도 오늘은 꼼짝 말고 집에 있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긴 어딜 가. 애미도 오늘은 꼼짝 말고 집에 있어. 할머니가 잔뜩 화가 난 채 같은 말을 반복하셨다는데요.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다 보니 엄마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진짜 그랬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꿈이 너무 생생해서 소름도 끼치고 그렇더라고. 근데 네 이모가 부탁한 건데 안 갈 수도 없고 큰일이다. 그냥 꿈인데 무슨 일이 생기기야 하겠어? 그렇겠지. 그냥 꿈인데 괜찮겠지? 꿈이긴 해도 조심은 해야 하니까 뭔가 조짐이 이상하면 바로 집에 들어올 생각해. 사실 그때까지는 저도 그냥 꿈은 꿈일 뿐이라는 생각만 한 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꿈이 들어맞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모네 편의점이 길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에 차도 많이 다니고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사람들로 북적여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데요. 하필이면 오후에 일을 하러 온다던 아르바이트까지 늦게 온다고 연락이 왔기에 엄마가 조금 더 해주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상품을 진열하고 있던 중에 까만색 승용차 한 대가 편의점으로 곧장 돌진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고로 인해 엄마는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고 한동안 사고 후유증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차가 편의점으로 돌진하리라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었겠어요. 그 뒤 엄마는 한동안 일도 못한 채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요.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가 병문안을 오자마자 엄마가 심각한 얼굴로 입을 뗐습니다. 내가 그 꿈을 관가해서는 안 됐는데 누굴 탓하겠어. 꿈이라니요? 무슨 꿈을 꿨다는 거예요? 사고 나기 전날 어머님이 꿈에 나와서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무시하고 나갔다가 이 꼴을 당했지 뭐야. 꿈에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꼼짝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셨거든. 꿈이라 대충 넘기고 말았는데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편의점으로 차가 돌진할 줄 누가 알았겠어. 지금도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니까. 진짜로 어머님이 꿈에서 그러셨단 말이에요? 글쎄 그러셨다니까.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러셨던 건데 무시한 내 잘못이지 뭐. 엄마가 한심하다는 듯이 긴 한숨을 내쉬자 작은 엄마가 신기하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진짜 신기하긴 하네요. 근데 어머님이 형님을 많이 예뻐하긴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님이 걱정돼서 자꾸 맴도시는 거 아닐까요? 아주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형님이 어머님 아버님을 살뜰히 챙기셨잖아요. 애들 아빠가 세상 떠났다고 해도 남이 되는 건 아니니까. 물론 두 분이 악한 분들이었다면 나도 그냥 모른 척 했을 텐데 우리 시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잖아. 그렇긴 하죠. 우리 집은 시부모님보다는 큰형님네가 문제가 많았으니까요. 근데 큰형님한테는 연락 안 한 거예요?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 영 끊고 사는데 이런 일로 연락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동서랑 서방님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하영이가 알려서 괜히 신경 쓰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네. 형님 말처럼 우리가 남도 아닌데
무슨 일 있으면 당연히 연락해야죠. 형님한테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하영이한테 전화해서 알게 됐던 거지. 안 그랬으면 우리도 전혀 모를 뻔했어요. 작은 엄마가 서운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수단에다 돌아갔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우리는 큰집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큰엄마 큰아빠의 이기적인 행동을 생각하면 치가 떨렸으니까요. 결국 그날 이후 엄마는 꿈에 할머니가 나오면 매우 신중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할머니가 눈물까지 흘리시는 꿈을 꿨기에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어찌나 불안해 보이던지 눈치를 살피며 어렵게 입을 뗐어요. 엄마, 내일 차 놓고 출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하다니까. 그동안은 꿈에서 우시는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눈물까지 흘리셨단 말이지. 오늘은 느낌이 뭔가 이상해. 혹시 내일이 할아버지 제사라 그러신 거 아닐까? 그냥 제사 때가 되니까 심리적인 요인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저번에 죽다 살아났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이번에 뭔가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날 것 같아. 엄마가 급히 작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초지종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동서랑 서방님도 몸 조심해.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그래. 형님, 저 지금 닭살이 쫙 돋은 거 있죠? 그게 무슨 말이야? 닭살이 돋다니. 형님 이 정도면 진짜 신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니까. 내일이 아버님 제사라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며칠 전에 큰 아주버님이 우리 그이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내내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연락을 했단 말이야. 그렇잖아도 우리도 많이 놀라 있었는데 연락해서는 다짜고짜 묘자리를 옮길 거니까 앞으로 추석 때 기존 산소로 성묘를 갈 필요 없다고 했다지 뭐예요. 그런데 형님이 그런 꿈을 꿨다고 하니까 제가 닭살이 돋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묘자리를 옮긴다고 그냥 통보만 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요. 내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평소에 제사도 똑바로 안 지내면서 묘자리를 대체 왜 옮기냐는 거죠. 그 묘자리는 오래전에 아버님이 직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손수 미리 다 알아봐 두신 건데 그 묘자리를 옮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제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제가 보기엔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우선 내일 일찍 형님 댁으로 갈 테니까 자세한 얘기는 내일 하자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만. 그게 어떤 묘자리인데 옮긴다고 그러고 있어. 갑자기 산소는 왜 옮긴다는 건데? 그거야 나도 모르지. 근데 그런 걸 막 그냥 옮기고 그러면 안 될 텐데. 엄마, 근데 이 정도면 엄마 진짜 예지력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닐까? 혹시 말이야, 할머니가 또 꿈에 나타나면 이번에는 노트 번호 한번 물어봐. 지금 이 와중에 농담할 때야. 농담 아니고 진짜야. 사실 큰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 재산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아빠 돌아가셨다고 돈도 거의 못 받았잖아. 그러게 그때 유류분 청구 소송 했어야 했다니까. 그때 네 큰엄마가 재산 포기 안 하면 네 작은엄마 작은아빠를 폭행으로 신고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싸웠어야 했다니까. 우리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는데 네 큰엄마가 작정을 하고 그랬던 거라 작은엄마 작은아빠가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니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지금 그까지 돈이 문제겠어. 이러니까 큰엄마 큰아빠가 계속해서 그러는 거라니까. 제가 고개를 내젓고 있었는데요. 할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큰아빠 큰엄마의 계략에 빠져서 결국 재산을 포기해야만 했거든요.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작은아빠 작은엄마가 집에 오자마자 묘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작은 아주버님도 계신데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니까요. 형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작은 형수님한테도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했더니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어차피 우리 집이랑 영 끊어진 판국에 그냥 따르라고 하면 된다고 했다잖아요. 역시나 인간 되긴 틀린 것 같더라고요. 작은엄마가 분하다는 듯이
주먹까지 움켜쥐었습니다. 형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가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애들 아빠도 거기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내내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다 같이 큰엄마, 큰아빠를 만나러 갔는데요. 역시나 말이 통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큰엄마가 버럭 소리쳤거든요. 장손인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형님, 거기에 우리 애들 아빠도 있는데 이런 법이 어딨어요. 우리가 알아서 좋은 자리로 옮겨줄 건데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 와서 시비야 시비가. 대체 어디로 옮기는 건데요? 위치는 옮기고 나서 알려줄 테니까 다들 조용히 기다려. 형님, 제가 볼 때는 그냥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꿈에 어머님이 나타나셨는데 가기 싫다고 하셨어요. 우리 앞길 막으려고 별 수작을 다 부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무조건 옮길 테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큰엄마가 삿대질까지 하면서 외쳐댔기에 엄마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형님, 대체 멀쩡한 묘자리를 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보살님이 계신데 지금 묘자리가 아주 안 좋다고 당장 옮겨야 한다고 했단 말이야. 다들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그 묘를 옮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기나 해? 그걸 다 감수하고서도 우리가 옮기겠다고 하는 건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디 와서 방해를 하고 있어. 큰형님, 우리가 언제 방해했다고 그래요? 두 분이야말로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얼씨구, 왜? 또 내 얼굴 아작내려고? 이번에 그랬다가는 진짜 깜빵 보내버릴 참이니까 단단히 각오해. 이래서 근본을 보고 결혼시키라는 말이 있는 거야. 정육점이 나는 집딸이랑 결혼시키니까 당연히 무식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들어보니까 막내 서방님은 회사도 그만두고 그 정육점을 물려받았다면서.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게 하고 백정일하게 됐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하늘에서 뭐라고 하시겠어? 이 모든 사달에 막내 동서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건데 어디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 그런 천한 집안에서 태어난 주제에 어디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큰엄마가 막말을 쏟아내자 작은엄마가 또다시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엄마가 작은엄마를 뜯어말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급히 그곳을 나왔는데요. 큰엄마의 말을 들어보니 큰아빠가 크게 사업을 벌였다는데 보살인가 하는 사람이 묘자리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보살 말만을 듣고 묘자리를 옮기기로 했다네요. 듣는 내내 어이가 없었지만 혹시나 뜯어 말렸다가 사업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원망의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냥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묘를 이장하기 전날 위치를 문자로 보내왔을 뿐이었어요. 많이 황당하긴 했지만 이장한다는 말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장한 장소로 가보니 풍수지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왜 굳이 그곳으로 이장을 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장을 하고 난 뒤 멋씹은 듯한 표정으로 우리가 산을 내려가려고 하자 이장을 도와주셨던 인부 한 분이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곳은 이장할 만큼 위치가 좋지 않은데 왜 그 좋은 곳에서 여기에 이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오래 했다 보니 곧 사달이 나도 큰 사달이 날 것 같으니 혹시 다시 이장을 하실 거면 연락 주십시오. 그동안 이 일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본다면 예전 묘자리가 훨씬 낫거든요. 라며 연락처를 주고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 모두 넋을 놓고 그분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엄마 꿈에 할머니가 나온 것부터 그 인부의 말까지 섬뜩함의 연속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입을 뗐습니다. 아무래도 느낌이 아주 안 좋아. 그 인부가 말했듯이 뭔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사실 난 어이가 없더라고. 어이가 없긴 뭐가 어이가 없어. 큰엄마 큰아빠 말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그렇게 불효를 했고 지금도 제사를 엄마가 지내고 있잖아.
그런데도 두 분은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그런 거 보면 굳이 착하게 살 필요도 없는 게 아닐까 싶다니까.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오늘 큰엄마 큰아빠가 타고 온 차만 해도 몇 억짜리나 하는 차더라니까. 암튼 요즘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산다니까.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게 뭐가 부러워? 난 하나도 안 부럽구만. 그러니까 너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바르게 살 생각해. 물론 나도 그렇게 살 생각은 없지만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엄마가 어찌나 화를 내던지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는데요. 사실 그때쯤은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이 잘못됐다고 증명이라도 하듯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묘를 이장하고 반년쯤이 지나고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작은엄마가 찾아와서 말을 꺼냈어요. 형님, 얘기 못 들었죠? 얘기라니? 무슨 얘기를 못 들어? 큰형님네 말이에요. 지금 쫄딱 망했대요. 뭐? 큰형님네가 망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반년 만에 사업을 싹 다 말아먹고 빚만 잔뜩 져서 야반 도주하듯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야? 예, 들어보니까 그 보살이란 사람이 사이비 무당? 그러니까 가짜 무당 뭐 그런 거였다는데 뒤로 돈을 엄청 뜯어냈던 모양이에요. 뭐? 가짜 무당? 신내림을 받은 무당도 아니면서 무당 흉내를 냈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장할 때 거기를 명당이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니까요. 그럼 사기꾼이 돈 뜯어내려고 무당인 척하고 일을 벌였다는 거야? 그랬다나 봐요. 그동안 그런 식으로 돈을 엄청 많이 뜯어낸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이상한 묘자리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팔아먹고 지금은 어디로 날랐다나 봐요. 근데 그렇게 사업을 크게 벌였는데 반년 만에 말아먹을 수가 있는 건가? 형님이 잘 모르나 본데 돈 날리는 건 한순간이라잖아요. 암튼 쫄딱 망해서 지금 빚쟁이들이 자꾸 난리가 났다나 봐요. 오죽하면 우리 그이한테까지 전화해서 어디 갔나 물어봤겠어요. 전화하고 찾아와서 난리가 났다니까요. 동선의 정육점까지 빚쟁이들이 찾아왔단 말이야. 우리도 깜짝 놀랐잖아요. 어제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다시 묘를 이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작은 엄마 입에서 이장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엄마도 반색을 했습니다. 그렇지. 다시 이장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겠지. 제가 볼 때는 묘를 잘못 써서 이 사달이 난 거라니까요. 아무리 미신이라고 해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이도 계속 꿈자리가 안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이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근데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난리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야반도주에서 어딘가로 갔다고 하던데 그럴 정신이 있겠어요. 아마도 묘자리 이장하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가봤을걸요. 나도 계속 꿈자리가 안 좋았는데 그럼 예전 자리로 다시 이장하자고. 그렇게 또다시 이장을 했는데요. 큰엄마 큰아빠는 아예 종적을 감춘 뒤라 그냥 우리끼리 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장을 하고부터 엄마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도 않았어요. 거기다 이장을 하고 2달쯤이 지난 뒤에 또다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동안은 작은아빠네 정육점이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였는데 작은아빠네 정육점 근처에 있던 대형 할인마트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그 할인마트가 문을 닫고부터 갑자기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장사가 그렇게나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이 어마어마했기에 작은엄마가 오빠에게도 정육점 일을 배워보라고 했는데요. 평소 오빠도 회사에 불만이 많았다 보니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아빠 밑에서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배운 오빠는 따로 나와 다른 지역의 정육점을 차렸는데요. 역시나 오빠네 정육점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바람에 엄마도 그곳에서 같이 일을 도와주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그 뒤 오빠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후에는 오빠가 정육점도 하면서 삼겹살 식당도 같이 개업을 해서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물론 매출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또다시 꿈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젯밤에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나한테 잘 익은 큼지막한 사과를 하나 주지 뭐니. 그거 태몽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태몽이 맞는 것 같은데 우선 기다려봐야지. 그런데 그 뒤 정말로 새언니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의 일치였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지몽이었던 것일까 하는 궁금증에 일어 이런 일도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